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운이란 손님은 예정된 시간표대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다만 사람들은 이 예정된 시간표를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정된 시간표가 바로 사주팔자와 여기에서 파생된 대운세운이다 라고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세순응했던 일간간목 왜 다시 대결 구도인가 라는 제목으로서 팔자 한 수를 복기하여 보겠습니다. 살해 이 팔자는 현재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남자 배우 황정민 씨의 팔자고 양력생일로 뽑은 팔자입니다. 일부에서는 음력생일로 뽑은 팔자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음력으로 보게 되면 개수 일간이고 8월이죠. 경술은 그대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월간이 을목이 되고 일지가 축토가 되죠. 유중의 경금이 투출해서 주중왕자인데 이것이 인수라는 별이다. 그래서 이것은 곧 격이다. 인수격이죠. 인수는 순용의 신이므로 올해 병오가 들어와서 천지가 불인데 이 불은 개수가 볼 때는 재이고 재라는 것은 여인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화급금 해서 즉 재가 들어와서 인성을 극파하니 여인으로 인해서 인성 즉 명예가 실추되고 명예가 손상된다 라고 하면서 이 음력 생일이 맞다라고 합니다만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동의할게요. 제가 인을 극한다는 그 사실만. 오히려 저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극과 극의 통변이 나올까요? 바로 인수라는 이 십성의 용어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어 통변을 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요. 이 용어라는 것은 통변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팔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개념을 정립해 놓은 그런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통변을 합니까? 각 글자로서 물상을 보는 겁니다. 글자를 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팔자는 간지나게 풀어야 된다. 간지로서 간지나게 풀자. 그러면 간지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중에는 경금과 신금이 암장되어 있고 축중에도 신금이 암장, 술중에도 신금이 암장되어 있고 경금이 투했습니다. 금생수 하잖아요. 바로 인성입니다. 그래서 좋은가요? 가장 기초적인 오행의 원리를 놓치면 안 되겠죠. 금생수이나 금다 하면 뭐다? 수탁이다. 물이 탁해진단 말이에요. 탁해진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 원인은 금다에 있으니까 이것이 병이란 말이에요.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이 있는데 쇠가 병인의 쇠를 녹이는 불이 약이다. 이게 병약 원리 용신이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병오인데 병오는 재란 말이에요. 재로 인해서 기쁜 일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통변을 했으니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팔자 상황을 용어로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모자 멸자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자애로우면 그 자식이 어때요? 스스로 독립을 못해서 망합니다. 나중에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어머니가 잔소리가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어머니가 개체가 많다는 것은 아버지가 엉뚱한 짓을 했다는 뜻이고 이것은 곧 가정에 하자가 생긴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말입니다. 탐재 괴인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인수를 극하는 건 사실이나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탐재 괴인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떤 팔자 구조에서 나온 겁니까? 바로 제다 신약에서 나온 겁니다. 제다 신약.
일간이 어찌됐든 신약할 때 탐재 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적인 개념을 얘기했죠. 그래서 용어로서 금다 수타까지 갔으면 이것을 모자 멸자까지 가는 거고 이제 이것을 보게 되면 인수가 중복돼 있잖아요. 인중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인중할 때는 용신을 제로 쓴다. 인중 용제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는데 올해 병호 제가 들어가서 제로 인해서 기쁜 일이 있어야 된다. 여인이 아니더라도 최악 기쁜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란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통변인데 제가 인정을 못하는 것이고 음력팔자를 인정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냥 신강사주다. 그래서 목화가 용신이다. 목화가 용신이면 올해 병원에 좋아야 되는데 이것을 설명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통변도 저는 믿지 않고 그래서 음력생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볼 때 이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 시를 모르잖아요. 근데 유축, 유술금이고 을령 합금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는 을목이 100% 화합니다. 그 세력을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성이 왕에서 일간이 내가 극강해질 때 이것을 우리는 종강격이다 라고 하거든요. 강의 기세가 금액에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왕기 역세하는 올해 병원에는 대단히 안 좋다. 이 정도로 통변하면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 이것도 인정 못해요, 제가. 이 통변이 아니라 이 팔자를 인정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음력 팔자를요. 이렇게 잡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귀하게 됩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인이 현재 그 묘령에 문제가 되는 여인과 소통을 하면서 팔자를 봤는데 마지막에 키키키 너 그런 거 있어 하면서 자기 일간이 갑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본인이 입력을 했으니까 맞단 얘기예요. 자, 이 팔자를 풀어보면 과거사 복귀 현재까지 그대로 무릎을 탁 치게 될 것입니다. 신중의 경금이 투출해서 7살격입니다. 살격입니다. 살이란 것을 우리가 재미나게 한번 풀어보자고요. 살이란 것은 적군이고 도적이고 강도고 사고인데 무섭죠. 몸을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얼음판 걷듯이 인생을 살살 살펴가면서 살아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한 레포츠도 안 돼요. 패러글라이딩이나 카레싱 같은 건 더더욱 안 돼요. 여기에 역마살이고 역마에 살이 가중돼서 살이 엄청 강하니까 대형 교통사고를 만날 그런 팔자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말입니다. 살을 생하는 재는 더더욱 신중하게 인연을 맺어야 돼요. 재라는 것은 여인이거든요. 여인 인연은 아예 맺지 않는 게 좋아요. 항상 어떤 화를 가지고 옵니다. 살을 부축히잖아요. 살이라는 관제구술 12승무사인데 그래서 매사가 신중하게 좌고 우면 살피면서 살아야 되는 살얼음판을 살살 그려야 되는 팔자가 살격팔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을 다루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팔자에 적용을 시켜서 자, 살이라는 것은 적으로 상정을 하잔 말이에요. 설정을 하고 적이 쳐들어올 전쟁 징후가 포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핫라인을 가동해서 외교적으로 외교관을 파견하든지 해서 협상을 해서 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협상법입니다.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협상법인데 이것은 살을 화살하는 겁니다. 화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서? 살과 인, 살인 상생의 원리로서 화살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팔자가 이것이 성격이 된다면 살중 용인으로서 중한 살 인기를 인수라는 수단으로서 활용을 해서 아주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 협상이 실패했어요. 이 팔자는. 근데 협상의 여지는 있어요. 신중에 임수가 있으니까 절처봉생의 여지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전쟁이 시작돼 협상이
안 되니까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격퇴를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격퇴법을 쓰는데 적을 제압한다. 그래서 제살법이란 말이에요. 무엇으로서 식신이나 상관을 내세워서 살을 제압한다 해서 식상제살이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간 간목이 강해야 돼요. 강해야만이 식신 상관을 원조해 주어서 힘이 짱짱한 장수가 가서 살을 제압하거든요. 이게 성립된다면 바로 일장당관이란 말이에요. 일장당관. 한 명의 장수가 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일장당관하니 군사 자복이요 진압병강의 위풍당당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은 사주 첩경 6번에 대선배님이신 자강 이석영 선생님께서 후학들을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정리 지도를 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반대 상황이면 어때요? 원조를 못 해주면은 5, 6월에 피죽도 안 먹이고 전쟁하러 가라고요? 가다가 다 쓰러집니다. 내 새끼에 5, 6월 피죽도 안 먹이고 도둑을 무찌르 그러면 적과 도둑의 심기만 건드려 가지고 오히려 반응이 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팔자는 이것도 안 됩니다. 식신제살할 구조가 아니잖아요. 간목이 약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궁여지책을 썼는데 미인계를 씁니다. 우리나라에 이쁜 여인이 있어요. 그것을 적의 장수와 합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합방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전쟁을 잊어버리거든요. 이것이 바로 미인계법인데 팔자에서는 양인합살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목이 양인은 묘목인데 묘목의 봉기는 을목이고 신중의 경건과 합을 한 것이 양인합살이고 을묘는 바로 간목의 누이다. 누이 매자를 써서 이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용어가 뭡니까? 매시합살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누이를 적에게 상대 국가의 정략결혼을 맺어서 사돈이 되니까 전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돼요. 지금 이 팔자에는. 그런데 이 팔자는요, 이 세 가지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이 팔자의 바로 묘한 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래, 네 팔뚝 굽다. 네 하자난도 할 테니까 우리 백성과 나의 가족과 내 생명은 보장해도 한단 말이에요. 항복 선언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순응한 거죠. 제목에서처럼 순응한 거란 말이에요. 순응이고 순종이잖아요. 순종, 종. 그래서 종살격 팔자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팔자의 초식을 마친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왔다고 자신이 팔자하게 고수다라고 자만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자만하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초식이라는 것은 태권도로 말하면 태극 8장까지 마친 겁니다. 아직 고수 아니잖아요. 몸을 움직이면 자유자재로 나와야 되는데 통변도 자유자재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살격 하나 보았다고 당신들은 다 틀렸고 내가 고수다. 오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은 진가를 살펴야 됩니다. 진이냐 가짜냐. 특히 이 종살격은 이것을 특히 세심하게 봐야 됩니다. 진종살격은 100% 항복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하네요. 다 버리고 항복하니까 그냥 살살 따라주니까 좋습니다만 가짜는 어때요? 가짜 항복은 심중에 독립의 뜻은 그대로 두고 무기도 감춰놨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독립선언을 합니다. 오등은 자예야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 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야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선 만대에 고하야. 자, 그런 독립선언을 할 기회가 있어. 가정은. 근데 이 팔자는 신과 신이 수를 만나서 유를 사실은 협하고 있습니다. 협한 것이 성국이 됩니다만은
경금이 투출한 것이 이 팔자 신의 한 수란 말이에요. 적천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유술 일단은 방국이 됐단 말이에요. 성방을 했을 때 간투 일원신이다 말이에요. 이 원신 하나가 투출한 것이 이게 귀를 뜻하는 거란 말이 귀를. 만약에 신금이 또 있으면 혼잡돼서 불순물이 있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격의 귀를 논할 때는 무엇으로 논하냐? 그 기세로서 논하는 것입니다. 기세로서. 기세가 물론 강한 것도 왕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기세가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세의 순수로서 종격의 기의 정도를 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세가 순수할지라도 진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을 한번 가려보자 말입니다. 진땡이냐 짝퉁이냐 가려야 되겠죠. 짝퉁도 귀한 팔자입니다. 종격은. 자, 진종과 가종. 그러면 여기가 지금 8월이잖아요. 8월이니까 신금을 보고 그 금의 순도를 한번 가려봐야 돼. 순도. 금의 순도가 어떤가. 불순물이 있나 없나 이걸 봐야 돼요. 자, 여기는 무토가 7일간, 그죠? 임수가 7일간, 경금이 16일간 사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60%, 20%, 20% 이렇게까지도 안 돼요. 사실은 여기가 더 높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보자 이겁니다. 그냥 풀이를 위해서 60% 순도인데 이 경금은 말입니다. 신금처럼 정제된 순도가 아니라 돌 속에 묻어 있는 금이니까 그 돌을 파쇄를 해서 다시 정제시켜서 만들어내니까 여기서 60%더 감해야 돼. 50%.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그 자체에도 불순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토생금 금생수 해가지고 이 수가 말입니다. 언제든지 간목을 생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 절처봉생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8월의 금의 순도를 한번 보자 말이에요. 8월에 경금이 10일간, 신금이 20일간이니까 이것은 금의 순도가 무조건 100%잖아요. 100%인데 이것을 또 정제해서 걸러내야 되니까 이 5로 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95%니까 순도가 굉장히 높죠. 순금에 가깝단 말이에요. 순금에. 그래서 이 팔자에서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진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보자고요. 일단은 8월이 아니다. 8월이 아니고 또 유금 자체가 팔자에서 협하고 있다고 하지만 뚜렷하게 없다. 그 다음에 7월이기 때문에 이 신중의 임수가 언제든지 간목을 생해주는 절처 봉생의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독립선언을 할 여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종이다. 진종은 아니고 가종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진종은 어때요? 무조건 대운세운을 왕희순세 왕기역세를 봅니다. 가종도 왕희순세 왕기역세로 봅니다. 그 차이는 어디 있어요? 대운에서 격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종은 대운에서 격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정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복하고 가짜 항복을 하고 있다가 다시 독립국가를 세워서 내각을 구성하게 되면 그때 총리를 뽑아야 되는데 총리는 곧 용신이니까 용신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진다는 얘기고 이것을 극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금과 신금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글자를 하나 옆에 붙여보자고요. 이렇게 되면 어때? 이것은 자유파가 되잖아요. 이것은 수국이 돼가지고 이 수라는 것이 목을 생해주니까 절처봉생의 여지를 남겨놓는데
자수나 해수가 들어올 때 바로 정격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독립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전제를 깔아두고 이제 대운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3세부터 12세가 을류대운이죠.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입니다. 자, 역세입니다. 이게 병이죠. 순세니까 좋죠. 순세를 넘어서서 어때? 이때 신유술로서 진땡이로 가버린 겁니다. 진종이 되었습니다. 이 대운에서는 100% 진종이다. 진종은 적의 기세에 100% 항복하니까 순응한다,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른 말 잘 들으니까 착한 어린이일 것이고 또 뭡니까? 참 잘했어요. 꽝꽝꽝 이런 도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위에 있는 병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때 바로 을목이 말입니다. 경금을 만나서 양인합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약이 되는 거야. 오히려 약이. 양인합살이 여기서 일어나니까 이것이 절묘한 묘미가 있다. 플러스 알파 즉 보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운이라도 간목이라는 누이인 을목이 희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희생되는데 그게 누구냐? 육친상으로 누이란 말이에요. 누이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 누이가 없다면 혹시라도 말입니다. 조기 졸업한 이 세상에 누이가 있든지 그것도 아니면 형제 신변에 보고요. 신체적으로는 일간이 간목이니까 나무로 말하면 이것이 몸통이고 뻗어나간 가지가 을목인데 이것은 사지를 뜻한단 말이에요. 사지는 팔, 다리거든요. 이것을 제가 서치를 해 보았더니 자, 이때 경남도 대표를 할 정도로 농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답니다. 키도 180여 년 현재. 그랬는데 운동화도 제대로 안 신고 맨바닥에 농구를 하다가 발바닥에 탈이 나서 중지를 하고 진로 변경이 있었어요. 진로가 뭡니까? 관이잖아요. 관이랑은 장차 직업이고 진땡이로 갔으니까 귀한 길로 접어드는 그런 인기 있는 길로 접어드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세부터 이제 22세니까 예술학교 다니고 뭐 졸업하고 그럴 때죠. 병술이란 말이에요. 역세입니다. 순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복, 머리에 뭘 불을 이고 오고 이것은 불화창고, 불창고입니다. 화고입니다. 언제든지 화국을 짤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보고 이것을 합치면 보통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이때 바로 경오가 세운에서 들어왔습니다. 인호술 화국이 되어버렸죠. 이건 역세 순세입니다. 1990년이고 명주가 21세인데 이때 자 순세가 하나 들어와서 또 종격의 귀함이 그대로 유지돼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장군의 아들에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대비를 했다는 것은 좋은 상황이잖아요. 좋은 상황인데 지지에는 안 좋으니까 환경은 안 좋다. 무슨 뜻이에요? 생활고가 여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활고가 여전한 것은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뭐입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21세 청년이 무슨 생활고가 다 해결되고 안정이 됐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2판이고 이것이 4판이란 말이에요. 2판과 4판을 살펴가면서 통변을 해야 되겠더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운으로 흘러갑니까? 정회로 갑니다. 23세부터 32세인데 이때부터 서서히 발진을 합니다. 이제 발진을 합니다. 순세, 역세. 이것은 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순세니까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말고요. 신금이 신중에 임수에 나더리가 있었다. 해중에 임수와 간목이 있으니까 간목은 장생을 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찾는다. 즉 독립을 선언한다. 10년간. 그러면 이때가 바로 살중 용인격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중앙살, 즉 인기몰이를 인수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한 몸으로 다 받는다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이 신중의 임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독립을 한 겁니다. 독립국가, 즉 정격으로 돌아갔다. 정격으로 돌아갔을 때 어때요? 살이 중하니까 용신은 무조건 임수로 봐야 된다. 그러면 이 병인 정화는 어떡하고요? 자, 이렇게 살이 중할 때는 정화가 상관이 살짝 재산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세 개 만나면 벽값 인정도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음도 굉장히 좋아지고 서서히 발전하는 그런 단초가 마련되는 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자를 보자고요. 무자. 순세. 이렇게 봐버리면 얼마나 팔자 보기 쉬워요. 아주 좋다. 아주 좋긴 하죠. 그런데 이 자수가 들어오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 신중의 임수에 나들이가 있고 신자진 수국이 돼서 간목이 살아나니까 여전히 20년간 살중용인의 기세를 마련합니다. 여기서 무토가 경금을 생하니까 조금은 힘이 들겠죠. 여기가 강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리찍습니다만 이때는 간목이, 옆에 있는 간목이 견제를 하니까 동료가 굉장히 좋은 동료들이 있었겠죠. 이것을 바로 덕비 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발진을 합니다. 이렇게 정격으로 가다가, 자, 정해 무자까지는 살중용인으로 가다가 43세부터 52세 기축년으로 가는데, 이때는 순세인데 다시 종살격으로 회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화무쌍, 이때가 가장 좋은 살의 기세를 그대로 다 받아먹는 운이라 이때가 가장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운을 보잔 말이에요. 현재 운을 보는데 53세부터 62세 운이고 경인이잖아요. 그래서 종격으로만 무조건 보시는 분은 그 봐라 인목이 들어와서 왕기역세 인신 충월했으니까 안 좋은 운이잖아. 그러면 이민년은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또 인신 충월 했는데 이때 좋았거든요. 아, 여기 순세가 있잖아요. 그럼 역세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계묘년은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 대종상을 받을 정도로 좋았는데 왕기역세 순세 지지가 더 강하다. 이런 통변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한번 보자 말이에요. 간목이 가종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독립국가를 세울 의지가 있는데 인목을 만났으니 녹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인이 들어와서 신금을 충을 해버립니다. 충파를 해 격이 깨져버렸습니다. 격이 깨졌다가 다시 정격으로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려 왕조는 끝나고 나무 목이니까 이시 왕조로 간다. 나무는 분명히 물이 필요한 게 이시 왕조란 말이야. 여기가 사육신이 사구검이니까 사육신이 구족을 멸한다 이런 뜻이죠.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냥 넘어가시고.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면 녹격살중용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녹격으로 와서 살중용인의 환경을 맞이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보잔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기하께서는 53세부터 몇 년도에 여인의 인연이 생기는데 그 여인의 인연이 몇 년도 가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신중하게 하십시오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여기 있잖아요. 인신충을 하니까 이렇게 합의 빗장이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유검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암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암동. 육효용인데 여기서 용어를 써먹자 이겁니다. 이거는 사육신이고 이시왕조로 넘어가면서 그 과도기에 사육신이 다 갖고 이것은 생육신인데 자유롭게 산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암동을 했다는 게 이때 편제는 이권을 뜻하고 여인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때 53세 대운에 문제가 생기는데 세운에 따라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일단은 기억해 두고 이때
53 대운에 와서 연도별로 한번 보자면 이때 53세가 바로 이민년이에요. 이민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에 제가 이 이민을 보고 푸틴은 우크라이나 라스푸티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뿌리를 두 개나 얻었잖아요. 이 건을 두 개나 얻었기 때문에 어때요? 건목이 기세등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검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바로 수가 처리한다면 수가. 살중용인이 이게 없다면 이 대원에서 아무자도 못 써. 아무자도 못 써. 아무자도 못 씁니다. 자, 2022년이고 그 다음에 개묘년입니다. 여기도 완기 역세잖아요. 2023년. 안 좋아야 되는데 개수가 나타나서 이 임수와 개수는 어디서 튀어났습니까? 여기서 튀어났죠. 원명에 있는. 바로 신금이란 것은 수의 장생지고 추수통원이라 수기운이 제대로 맥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금생수 수생목 통관하고 아까 말한 대로 화살하는 협상법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묘목은 또 어떤 일을 해요? 신금과 합을 해서 양인합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충이돼 이거는 썩 해석을 빼놨어. 대부분의 그 풀이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썩 빼놓고 요것만 실컷 얘기하고 그 봐라 충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올해 병원년이 들어서 충을 해서 그걸 해서 안 좋잖아. 살을 건들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두 개가 뭡니까? 인성이죠. 인성은 뭐예요? 흔히 문서잖아요. 문서니까 상을 뜻하기도 하고요. 계약을 뜻하니까 계약은 곧 일이거든요. 배우에게는. 그러니까 상복이 일복이 터진 해입니다. 특히 이 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60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문에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할 정도로 무엇에서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 역을 맡아가지고 일복이 터지고 상복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자, 경인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계묘가 들어왔죠. 계묘가 들어왔는데 원명에 뭐가 있어요? 술토가 동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동했다는 건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이 연지도 사실은 동한 겁니다. 둘이 합을 해버렸어요. 합을 했습니다. 이건 뭐라고 했어? 편재. 편재는 이권, 또 여인. 이런 에너지와 합을 했는데 이 묘목이 그럼 뭐간디? 바로 간목의 신체란 말이에요. 신체. 내 몸이 술토와 합을 했다는 것은 손을 잡았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어떤 인연이 생겨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인연이 생겼잖아요. 인연이. 그런데 조용한 건 무엇인가? 합이 되어 있으면 묶여서 그렇고요. 천간의 간목들이 눌리니까 아야소리 못하고 꼼짝 못하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뭡니까? 이런 게 숨어 있다,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53세 제대로 된 술사가 본다면 이때부터 여인 조심해야죠. 이렇게 얘기해 줘요. 왜? 인이 들어와서 신금 두 개를 충해서 풀어버리니까 술토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묘년에 철끄덕 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갑진년이죠. 갑진년. 그러면 진술충을 하잖아요. 이때부터 살살 자범이 생기겠죠. 물밑에서 티각태각하면서 티각태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범이 생겨 충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진중의 개수가 나오고 을목 무토가 있는데 이것이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신금 정화 무토가 있거든요. 무토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무게 합의되어 있어서 간목이 소유하고 있는 진토에 저장된 개수는 철떡같이 붙어 있는 은행에 있는 돈이다라고 보는데 여기가 동한 것은 여기를 탐을 낸단 말이에요. 무게합을 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가. 네 돈 좀 내놔 이런 물상풀입니다. 이거 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투합이 아니라 쟁합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군급쟁제 상황이 지지에서 일어나면서 충월하면서 은근히 잡음이 슬슬 생긴데 조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간의 간목과 월간 원명에서 일간의 간목들이 누르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조용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해가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 작년이잖아요. 2025년이란 말이에요. 사화가 들어오면은 이 술토를 이렇게 생해줍니다. 이 술토는 뭡니까? 술중무토는요, 무시무시해요. 이 대운에서는 무조건 수가 용신이 그 임수와 계수를 바라보고 간목이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정화는 임수를 정임합으로 엮고 무토는 계수를 정임합으로 엮어서 극도하기도 하고 용신을 스톱시키니까 여기가 기신이거든. 귀신 같은 편재 이권 여인이 일단은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러한 물상나들이 다시 말해서 예정된 시간표대로 손님은 찾아온단 말이에요. 모를 뿐이. 귀신을 생하니까 이건 구신입니다. 구신이 귀신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짓을 한번 볼래요? 신금을 만나가지고 어때요? 사명사를 툭 짭니다. 사명사를 짰으니까 어때요? 아주 안 좋죠. 을목이 구제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자, 이렇게 형사는 자범이거든. 이때 이제 자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범이 생기면서 이것은 뭐예요? 술토를 기준으로 보면 망신살입니다. 망신살이 물밑에서 살살 뻗칠 것 같은 모습이, 그러면서 자범이 살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명살인데 이것이 허자 대용입니다. 육교에서는 허일 대용이라고 그러는데 없는 허 글자가 들어왔을 때 그때 사용한다. 즉 사명살이 동한다 이런 뜻이거든. 사명살이 동했는데 이 사명살을 사화를 샅샅이 뒤져봤더니 술토를 생하고 원진이고 이것이 망신살인데 물밑에서 망신살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것이 툭 천간으로 나타났잖아요. 망신살이 천간으로 나타났으니까 공론화된 것입니다. 공론화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병화가 들어와서 이것은 망신살이 노출돼서 공론하라고 제가 일단은 통변을 했고, 오화는 뭡니까? 오화. 이거 참 묘합니다. 대운지의 임목과 원명의 술토와 합쳐서 삼합이 됩니다. 화국이 돼요. 그냥 단순하게 화국이 돼서 금의 기세와 싸움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좀 더 구체적인 통변을 한다면 간목에 존재하는 임목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이것은 내 편입니다. 내 편인데 불로 변했으니까 내 편이 네 편이 돼버렸어. 네 편이 이게 배신물상이란 말이야. 배신물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목생화 화생토하니까 여기도 역시 구신이거든요. 기신을 생하니까 구신입니다. 이 기신이 인수를 이 대운에서 이런 운에 문제는 수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수기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살 수 없어서 어찌 보면 사람이 죽어 나가 떨어질 그런 운이거든요. 그것을 액땜을 단단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누가 생명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여기가 지금 동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이게 뭐예요? 조상묘자리란 말이에요. 조상묘자리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술토는 뭡니까? 이렇게 왔는데 화고잖아요. 화고 혹은 화의 묘란 말이. 이 창고니까 저장용이잖아. 저장한다는 것은 화기를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수렴해서 저장하니까 이게 바로 인풋이죠. 인풋. 정보를 저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화가 뭐간디? 제가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평양 사투리 다 잘합니다. 오화가 과연 뭐간디? 간목의 상관이란 말이에요. 상관은 표현, 표출이니까 언행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언행이 여기 편제에 차곡차곡 인풋, 저장이 돼서 수렴돼 있다가 지금 튀어나온 것이 바로 아웃풋이란 말이에요. 아웃풋. 어떻게 튀어났어요? 이 술중에 있던 병어가 튀어나서 망신의 형태로 노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팔자 거짓말 안 합니다. 글자끼리 속삭임을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올해는 어쨌든 간에 올해가 지나는데 오화가 머물고 있는 이상 계속 힘들어요. 여기가 배신을 때려버리니까. 그냥 내 편이 저리 가버리니까 배신 불상이다라는 통변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오화가 가고 나면 내년에 정미가 오는 뒤, 정미가 오면 돼. 정미가 오게 되면은 이때 임수가 들어와도 문제고 개수가 들어와도 문제고 힘든 거는 매 한 가지야. 이 미토가 들어와서 여기다 형사를 먹이니까 여기서 자유를 얻어서 설치던 이 술토는 어때요? 형사를 먹었다는 벌점을 먹는다는 거예요. 벌점. 벌점을 누가 매겨요? 법원에서 벌점 매기겠죠. 법원에서. 그것도 언제? 축. 월에 삼자가 구비될 때 그러면 내년 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도 형사를 먹으니까 어때요? 여기는 편제요. 여기는 정제인데 정제는 내 부인인데 부인하고 어때요? 금설에 금이 가고 내년에 얘라 인간아 내가 봤더니 네가 그런 사람이냐 할 수가 있고 내년에 어때요? 상관이 왔으니까 관을 건드린 그런 운이단 말이에요. 관을 건드린. 이때 수가 개입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수가 있으면 화기를 제압하고 금목을 소통시키는 화살하는 역할은 이게 이 대운에서 인대운에서 수가 없을 때 문제가 생기고 수가 있을 때는 극도로 인기가 올라갔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미토는 간목이 인묘되잖아요. 인묘되니까 행동에 부자유로운 일이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팔자는 지금 수가 없기 때문에 목화 세력과 토금 세력이 대전쟁이 벌어졌어요.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상관 경관이다라고 해도 되지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통변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는 거와 글자만 몇 개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와 이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통변이. 그러니까 결국 불이 말입니다. 쇠를 달구고 오니까 걸겋게 다른 쇠가 화가 나서 목을 쳐버리니까 나무가 꺾이고 타고 하는 형국인데 이것이 바로 살이니까 관제우술 시비숭사 자범 이런 걸 뜻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결론을 내리고 보니까 오화 상관이 문제가 되어 있네요. 상관이 올해 병원년의 상관인데 이게 입이거든요. 모든 병원 입으로 들어가고 입으로부터 생기고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병은 화는 입으로 나온다. 먹는 거에 따라서 병을 만드는 거다만 입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한글로는 그냥 말이잖아 말. 그죠? 한자로도 말씀 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 조심하란 말이에요. 항상 말에는 또 무엇이 따라다녀? 행동이 따라다닙니다. 행동과 말을 조심하면 별 탈이 없겠죠. 자, 여기까지 팔자 한수 복귀 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